선생님, 제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요.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이미 괴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 평생 단 것도 안 좋아했고, 콜라도 한 모금 안 마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교수 이정명입니다. 45년간 당뇨 환자를 진료해온 73세 의사로 방금 들으신 대화는 평생 설탕을 입에 안 댔다는 62세 남성 환자의 실제 사례입니다. 발가락 하나로 시작된 당뇨 합병증이 결국 무릎 아래 절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치료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당뇨는 약이 아닌 식습관만으로도 통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식습관만으로 당뇨 걱정에서 벗어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피로감, 잦은 갈증, 시력 저하로 고생하면서도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시진 않나요? 진실은 우리가 매일 먹는 건강하다고 생각한 음식들이 사실은 당신의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셔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지낼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설탕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72세 환자분은 20년간 설탕을 완전히 끊었는데도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잃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지 알고 계신가요? 쉽게 설명하자면 빵이나 밥 같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소화되어 포도당이 됩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쓰이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마치 문을 열어주는 열쇠처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당뇨는 두 가지 경우에 생깁니다. 첫째, 인슐린 열쇠가 아예 없는 경우인 제1형 당뇨와 둘째, 열쇠는 있지만 문 잠금 장치가 고장나서 열쇠가 안 맞는 경우인 제2형 당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뇨의 90% 이상은 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열쇠가 없거나 잠금 장치가 고장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상태가 바로 고혈당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이 망가지고 혈관 속에 노폐물이 쌓이며 신경이 손상됩니다. 특히 눈, 신장, 발과 같이 작은 혈관이 많은 부위가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고혈당 현상이 생길까요? 바로 위험한 식습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위험한 식습관은 아침 식사 건너뛰기와 밤늦게 저녁 먹기입니다. 67세 김 반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밥을 안 드시고 저녁은 밤 9시가 넘어서 드셨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왜 안 좋을까요? 아침을 거르면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밤새 자는 동안에도 계속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위험하다, 음식이 없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때 몸은 에너지 전략 모드로 들어가서 나중에 들어오는 음식에서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인슐린은 마치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 직원처럼 행동합니다. 평소에는 혈당은 근육과 간으로 빨리 보내서 에너지로 써야지 라고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이 혈당은 지방으로 저장해 둬야겠어, 나중에 굶을지도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 직원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니 둘 다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인 혈당을 세포로 보내기에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이 혈액에 오래 머물게 되고 이것이 당뇨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요즘 SNS와 미디어에서 간헐적 단식이 대세라고 하죠? 16시간 단식하고 8시간 먹는 방식이나 하루 한 끼만 먹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아침을 거르는 게 좋다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간헐적 단식과 그냥 아침을 건너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아침을 안 먹는 것은 몸이 당황해서 위기 모드로 들어가는 반면 간헐적 단식은 몸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계획적으로 식사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낮 12시까지는 음식을 안 먹고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먹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12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몸이 설탕 대신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계획성과 규칙성에서 나옵니다. 몸이 미리 준비할 시간을 갖고 정해진 시간에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몸은 그 리듬에 적응하게 됩니다. 단, 당뇨병 환자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결론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실 거라면 단순히 아침을 거르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을 계획적으로 정하고 그 패턴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밤늦게 저녁을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밤에는 쉬어야 하는데 밤 8시 이후에 밥을 먹으면 몸이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계속 청소기를 돌리는 것처럼 몸이 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밤에는 설탕 청소부가 낮보다 적게 일하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액 속 설탕이 더 많이 쌓입니다. 김 반장님은 제 조언에 따라 저녁 식사 시간을 7시 전으로 옮기고 아침에는 당이 적은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을 꼭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위험한 식습관은 빨리 먹기와 많이 먹기입니다. 65세 박기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군인으로 일하셔서 항상 5분 안에 식사를 마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 접시가 텅 비어야 식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셨지요. 이렇게 빨리 먹으면 왜 안 좋을까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고 약 20분 후에야 배가 찼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이 신호가 오기도 전에 너무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마치 작은 수도관에 너무 많은 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또 많이 먹으면 몸의 설탕 관리 시스템이 과부하가 됩니다. 우리 몸의 설탕 청소부인 인슐린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과식하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됩니다. 박 어르신은 제 조언에 따라 작은 그릇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식사할 때마다 시계를 보면서 최소 20분 동안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3개월 만에 8kg이 줄었고 당뇨약 용량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식습관은 가공식품 많이 먹기입니다. 70세 이영수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요리하기 귀찮아서 거의 매일 가공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하셨습니다. 가공식품이 왜 문제일까요? 가공식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설탕이 가득합니다. 짠맛이 나는 라면에도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으로 한 끼를 해결한다면 숨은 설탕만 20g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에는 인공감미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은 아니지만 우리 몸을 속여서 달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런 인공감미료는 우리 몸을 헷갈리게 해서 더 단 음식이 먹고 싶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영수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에 반찬을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간단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집밥을 준비해 두니 즉석식품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고 6개월이 지나자 혈당 수치가 9.1%에서 7.3%로 줄어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로 살펴볼 위험한 식습관은 맵고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입이 심심할 때마다 조금씩 집어먹는 간식 습관입니다. 올해 70세인 한도연 어르신은 당뇨 판정을 받은 후 식사량을 줄였지만 여전히 식사 사이사이 고추무침, 매운 어묵, 양념 진한 장조림 같은 자극적인 반찬을 자주 드셨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입이 허전해서 조금씩 드시는 습관이 문제였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맛은 강하지만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은 일시적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올리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하게 만들어 혈당이 평소보다 더 올라갑니다. 또한 자극적인 반찬이나 간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식욕이 불규칙해지고 식사 시간이 흐트러져 인슐린 분비 리듬이 무너집니다. 특히 당뇨를 관리 중인 분들은 이런 작은 습관 하나로도 혈당이 널뛰듯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도현 어르신은 식단을 정돈한 후 간식 대신 삶은 달걀 반개, 무염 두부, 저염 나물류로 바꾸고 매운 음식은 주 1회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 안정세를 보였고 무엇보다 식후 졸림과 두통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식습관은 물 적게 마시기와 단 음료 많이 마시기입니다. 71세 김순자 할머니는 하루에 물은 거의 안 마시고 대신 과일 주스와 식혜를 즐겨 드셨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왜 안 좋을까요? 우리 몸은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면 혈당도 더 진해져서 수치가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물을 2엘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 위험이 28% 낮다고 합니다. 단 음료는 더 큰 문제입니다.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 한 잔에는 설탕이 5에서 10스푼이나 들습니다. 이런 액체 당분은 고체 음식보다 훨씬 빨리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 하나를 통째로 먹는 시간은 15분 이상 걸리지만 사과 주스 한 잔은 1분 만에 마실 수 있죠. 그러면 같은 양의 당분이라도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투명한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물을 마셨습니다. 또한 단 음료 대신 레몬이나 오이를 넣은 물을 마셨습니다.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낮아졌고 소변 검사에서도 당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살펴볼 위험한 식습관은 계절별 위험식품 먹기입니다. 73세 정영수 어르신은 여름에는 매일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겨울에는 뜨거운 떡국과 라면을 즐겨 드셨습니다. 계절별 위험식품이 왜 문제일까요? 여름철 빙수나 아이스크림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팥빙수 한 그릇에는 설탕이 약 10스푼 이상 들어갑니다. 게다가 차가운 음식은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혈당이 더 불규칙하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데 특히 떡국이나 라면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차가운 음식보다 더 빨리 소화되어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마치 눈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 더 빨리 녹이는 것과 같은 원리죠. 정영수 어르신은 여름에 빙수 대신 얼린 과일 조각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설탕을 넣지 않고 과일 본연의 달콤함만 살린 건강한 디저트였죠. 겨울에는 뜨거운 탄수화물 대신 따뜻한 채소 수프를 즐겨 드셨습니다. 이런 변화로 계절에 상관없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위험한 식습관은 휴일과 명절에 과식하기입니다. 69세 이미영 할머니는 평소에는 당뇨 관리를 잘 하셨지만 명절이나 가족 모임만 되면 음식 조절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휴일이나 명절 식습관이 왜 문제일까요? 우선 휴일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는 사람은 하루만 과식해도 혈당이 3, 4일 동안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명절이 연속으로 이어지면 혈당 조절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음식에는 설탕, 꿀, 조청과 같은 당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떡, 한과, 식혜 등 대부분의 전통 음식은 당분이 높습니다. 게다가 명절에는 술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술은 간에서 혈당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해서 혈당을 더 올립니다. 이미영 할머니는 명절에도 한 접시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 접시 하나에 먹고 싶은 음식을 조금씩 담아서 그 이상은 먹지 않는 방법이었죠. 또한 술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마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명절 후에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위험한 식습관은 영양제와 건강식품만 믿기입니다. 66세 강철수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약은 잘 안 드시면서 대신 시장에서 파는 각종 당뇨 특효 건강식품과 영양제를 구매하셨습니다. 혈당에 좋다는 건강식품만 먹으면 약 없이도 당뇨가 나을 거라고 믿으셨죠. 영양제와 건강식품에 대한 과신이 왜 문제일까요? 많은 당뇨 관련 건강식품들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런 제품을 믿고 의사의 처방약을 중단하거나 식사 조절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부 건강식품은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설탕 표시가 된 건강식품도 다른 형태의 당인 과당이나 덱스트린 등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삼 농축액처럼 농축된 형태의 건강식품에는 당분이 매우 많이 들어있죠. 강철수 어르신은 제 조언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대신 규칙적인 식사와 처방약 복용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영양제는 의사와 상담 후 정말 필요한 것만 복용하셨습니다. 3개월 후 혈당이 안정되고 6개월 후에는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당뇨를 극복하고 또는 당뇨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피해야 할 식습관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건강한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색깔 접시 채우기입니다. 69세 박영자 할머니는 평생 흰 쌀밥과 고기 위주로 식사하셨습니다. 채소는 김치 정도만 드셨지요. 색깔 접시를 채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는 각각 다른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빨간색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초록색 시금치에는 엽산, 보라색 가지에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밥이라도 채소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무지개 접시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최소 3가지 이상 다른 색깔의 음식을 접시에 담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흰 쌀밥 대신 현미, 보리, 귀리 같은 갈색 잡곡을 섞어 드셨습니다. 6개월 후 약 복용 없이도 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는 1-2-3법칙입니다. 71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평생 밥과 국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육이 우리 몸의 가장 큰 당분 처리소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할아버지는 1-2-3법칙을 실천했습니다. 밥은 1만큼, 고기나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은 2만큼, 채소는 3의 비율로 접시를 채웠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의 공복 혈당이 많이 낮아졌고 근육량도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피곤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에너지가 넘칩니다.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종류만큼 중요한 것이 먹는 순서입니다. 68세 이정숙 할머니는 항상 밥부터 먼저 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예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이 크게 달라집니다. 채소, 고기, 밥 순으로 먹으면 밥부터 먹는 것보다 식후 혈당이 훨씬 낮아집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순서 지키기 식사법을 실천했습니다. 먼저 채소 반찬, 그 다음 고기나 생선, 마지막에 밥을 먹었습니다. 4개월 후 할머니의 식후 혈당이 많이 낮아지고 식후 졸음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식사 후에도 정신이 맑아서 오후에 손녀와 한글 공부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모든 기름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3세 정우철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생선 기름, 올리브 기름, 견과류의 기름은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합니다. 정우철 어르신은 매일 한 줌의 견과류와 올리브 기름으로 채소를 양념해 먹었고 일주일에 3번 이상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을 먹었습니다. 5개월 후 할아버지의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평생 기름은 나쁜 것이라 생각했는데 좋은 기름도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식사 후에도 배가 빨리 고프지 않아서 간식을 덜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70세 이미경 할머니는 바쁘다는 이유로 계획 없이 그날그날 생각나는 대로 식사를 했고 주로 외식이나 배달 음식에 의존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피곤할 때는 건강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이미경 할머니는 일요일 준비법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간만 투자해 일주일 식단을 계획하고 반찬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외식과 배달 음식 의존도가 크게 줄었고 6개월 후 혈당 지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니 평일에 너무 편합니다. 이제는 피곤해도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옆집 할머니도 배우러 왔어요. 이처럼 5가지 건강한 식이 전략은 서로 연결되면 더 큰 효과를 냅니다. 똑똑하게 밥 골라 먹기, 단백질 더 챙기기, 음식 먹는 순서 지키기, 좋은 기름 먹기, 그리고 미리 준비하기까지 모두 실천한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며 발견한 식습관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당뇨를 유발하는 위험한 식습관 8가지와 건강한 식이 전략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제가 45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제가 의사가 된 첫 해 60세 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고 휠체어에 의지해 살던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매일 아침 먹는 그 한 공기의 흰 쌀밥만 바꿨어도 지금 내 눈으로 손주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 사람의 식탁이 그 사람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시작점입니다. 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은 더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씨앗입니다.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가족 모임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오랫동안 좋아하는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선물입니다. 86세 박 할아버지는 70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고 16년간 약 없이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셨습니다. 지난달 손자의 의대 졸업식에 참석하셨을 때 그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16년 전에 식습관을 바꾸기 정말 잘했어요.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손자의 기쁜 날을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내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앉으실 때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끼의 선택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면 건강이 바뀌고 건강이 바뀌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더 밝고 활기찬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그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